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4번입니다.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구상형 1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적 학생 건강 지원에 대한 공적 책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필요성 3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미래 사회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의 체육 활동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체육 활동이 증가할 것을 미래 사회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체육의 일상화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학생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학생의 건강관리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체육활동을 해나갈 수 있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른 인성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건강한 신체를 통해 건강한 정신을 이룩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신체 활동을 통해 서로 상호작용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면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래 체육건강 생태계 구축 방안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교육 1섹터인 학교 측면에서 학교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스포츠인 킨볼 또는 플로어볼 등과 같은 활동을 학교 스포츠 클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교과학습뿐만 아니라 방과 후 학교나 점심시간 등을 활용해 체육활동을 일상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의 경기 공유학교와 연계한 체육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다면 학교 내에 부족한 인프라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공유학교에서 운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 서로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운동에 대한 동기를 향상시키면 운동을 내면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매일 운동 챌린지를 실시하겠습니다. 매일 운동 챌린지란 가정에서 자신이 한 운동 시간, 동작들을 등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기를 통해서 자신의 동작을 분석하며 정확한 동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이 스포츠를 일상에서 실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경기 미래교육을 실시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2번 문항 답변하겠습니다. 다음 자료가 시사하는 점은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학교에서 나의 인권 존중 수준에 따른 교권 존중 수준이 대부분 매우 존중받는다 라는 답변을 하였지만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라고 답변한 학생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이 인권에 대해서 인식하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학급 분위기를
활용하고 인권 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급 내에 효과적인 인권 교육을 위한 방안 3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학생들과 함께 학급 규칙을 만들겠습니다. 교사가 직접 규칙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토의하고 논의하며 학급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업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규칙을 학생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은 자신이 규칙을 정함으로써 책임감 있게 규칙을 실천해 나가면서 서로 존중하는 학급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교과와 연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단원에서 우리는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을지, 또 이것을 어떻게 존중받을 수 있을지 학생들과 토의토론 수업을 통해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함을 알고 서로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인권 침해의 구체적인 사례를 알 수 있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3가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를 돕고 배려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구상형 3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 콘텐츠를 소비했던 경험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유튜브를 통해 교사 선생님들이 자신의 반 학생들과 함께하는 영상을 찍어 올린 것을 보았을 때입니다. 구체적으로 풍선 협력 게임이나 생활교육 측면에서 화폐를 활용한 학급 운영을 하신 선생님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과 교사가 서로 함께하는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 인상적이었고 또한 이런 것을 보며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직에서 교육 콘텐츠를 생산한다면 2가지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학생과 함께하는 뮤직비디오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노래를 학생들과 함께 부르고 녹음하고 학생들이 연기하는 영상을 찍어 편집해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함께하는 추억을 기를 수 있고 추억을 간직할 수 있고 학생이 이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것에 책임을 가지고 긍정적인 학급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에듀테크 활용 수업을 녹화하고 이를 공유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발명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3D 프린터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고 이를 공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선생님께 제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교육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서로 협력하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직답형 1번 문항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직답형 1번 문항 답변하겠습니다. AI 평가가 향해야 하는 방향은 교사가 AI를 단순히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AI를 이용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AI 결과를 점검하고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교사의 역할을 세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AI 리포트와 함께 학생들의 평소 생활 모습을 관찰하고 이를 반영하여 학생의 수준에 맞는 과제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12번입니다. 두 번째, 정서적 지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학생은 만약 AI 평가를 통해 기초학습의 부진이 발견되었을 때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정서적인 어려움을 함께 겪을 수 있습니다. 교사는 상담을 통해 이런 어려움에 공감하고 학생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가정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가정과 학교가 정합성을 이루어 일관된 지도를 할 때 학생들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직답형 2번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직답형 2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 사회에서 감성의 힘을 키우는 예술 교육이 필요한 까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사회에서 심리적 감성 역량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량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보고 표현하는 것은 인간다움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학생 맞춤형 예술교육 지원 방안 두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1인 1악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악기를 선정하고 이를 연습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심리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실과 함께하는 교실 내에서 뮤지컬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뮤지컬 안에는 연기를 하는 역할도 있지만 악기를 연주하거나 음악을 틀거나 무대를 연출하는 다양한 역할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냥 두 가지. 점점 웃음을 잃어가. 분명 처음에 웃으면서 해야겠다 생각.